스펙이 아닌 능력으로 취업하는 길, 그 길의 나침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NCS 활용 가이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새해를 맞아 저희가 특별한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NCS 기반 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알찬 소식을 오늘 가득가득 준비해서 선물처럼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NCS 기반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이 채용 담당자분을 직접 모시고 그동안 궁금했던 점에 대해서 다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고요. 또 NCS 기반으로 실제 입사에 성공하신 신입사원분들을 모시고 또 그동안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모실 분들이 있죠. NCS 기반 채용을 위한 문제와 이 채용 도구를 개발하시는 분들이고요. 저희 NCS 활용 가이드 이제는 가족과 같은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 HR 진단평가센터의 이승철 대표님, 그리고 한국행동과학연구소 김순호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가 오늘 특별한 시간 준비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세 분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소개를 해드릴게요. 교육인적자원부 인사혁신처가 주관을 하는 상이 있습니다. 2015년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인증수여식에서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한 곳이 있는데 바로 인천 항만공사입니다. 여기 그 항만공사에서 채용을 담당하는 인사 담당자분 그리고 신입사원 두 분이 나와 계신데요. 먼저 인사팀의 고준필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차장님. 오늘 어깨가 좀 무거우세요. 아, 그런가요? 네, NCS 채용에 정말 궁금해하고 목마름이 많은 우리 구직자분들 많으시거든요. 네. 오늘 낱낱이 좀 자세하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에 계신 두 분은요, 신입사원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입사원분들이니만큼 뭔가 패기 있고 재기발랄하게 자기소개를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여성분부터.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항만공사 마케팅팀에서 신규 원양항로 노선 유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하지혜입니다. 네, 하지혜 사원님 나와주셨고요. 옆에 분?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 항만공사 정보기술팀에서 웹서비스 기획 운영을 맡고 있는 강동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동우 사원님, 하지혜 사원님과 강동우 사원님 이렇게 두 분이 나와주셨는데 두 분은 인천 항만공사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NCS 채용으로 합격한 분들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희 근무한 지 8개월 정도 됐습니다. 8개월. 네. 8개월이면 뭐 정말 신입 파릇파릇하게 그렇죠. 그렇게 회사에서 좀 촉망받는 분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차장님 맞나요? 이 두 분을 좀 평가해 주세요. 아, 맞습니다. 네. 하지 씨하고 이제 강동우 씨는 네. 입사할 때도 네. 되게 이제 그 특색 있게 입사를 했는데요. 음. 하지 씨 같은 경우는 베테랑 신입사원이라는 칭호를 받고 있고요. 베테랑 신입사원. 네. 그리고 강동우 씨는 네. 스펙 초월 성공 신화를 이룬 강동우 사원이라고 이제 칭함을 받고 있습니다. 스펙 초월, 성공, 신화. 네. 두 분의 컨셉이 오늘 굉장히 확실합니다. 네. 네, 하지혜 사원의 경우에는 얼마나 베테랑인지 저희가 또 그 부분을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 강동우 사원님 좀 기대가 돼요. 네. 얼마나 스펙이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엉망이시길래 엉망 수준은 아닌데 이렇게 포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성공 신화로 불릴 정도면 만만치 않은 대단한 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NCS에 대해서 그동안 궁금했던 점들 하나하나 낱낱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자, NCS 정말 스펙보다는 능력일까? 스펙 초월 채용일까? 탈스펙 채용이 맞나? 탈스펙 채용, 능력 중심 채용이면 좋겠다 싶은데 네. 대표님은 어디까지 와 있다고 보세요? 작년서부터 이 채용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네. 탈스펙보다는 이제 온스펙이라는 용어가 좀 정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온 스펙이요. 예. 그리고 어떤 채용 공고문을 살펴보더라도 이제 어떤 직무기술서라는 것들이 이제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예. 서양 외국의 어떤 채용 공고를 보면은 이제 거기 필수적인 요소들이 두 가지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어떤 잡에 대한 디스크립션하고 리ኳ이먼트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지금 공공기관 위주로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보급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 스펙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오버 스펙, 예. 그 직무에 필요한 스펙들은 전혀 안 보는 게 아니라 네. 보기는 보는데 그렇죠. 꼭 네. 필요한 것들만 보고 오버되는 부분들을 불필요하게 딸 필요는 없다. 그렇죠. 그렇죠. 채울 필요는 없다. 네.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셨는데 차장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직접 신입사원을 뽑으시는 입장에서
NCS 채용이 탈스펙, 온스펙 정말 그렇게 채용되는 거 맞나요? 맞습니다. 정말요? 네, 네, 맞습니다. 확신하세요? 네, 확신합니다. 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확신하세요? 종전에 이제 직원들 뽑을 때 네. 이 기준이 없다 보니까 네. 결국은 누구나 서류를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서류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서류 가점 형태로 많이 보게 됐습니다. 네. 근데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이 과연 회사의 적응력이라든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라고 네.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실제 필요로 하는 직무 관련된 사항만 보고 나머지는 일체 보지 말자라고 결정을 했고 네. 그렇게 해서 뽑은 방식이 NCS 방식으로 뽑게 됐고 이 앞에 있는 신입사원입니다. 그럼요. 인천항만공사에서 NCS로 뽑을 때 지원서에 정말 뭘 적게 합니까? 학교, 뭐 학점, 흔히 영어 점수 이런 것들이 다 적혀지나요? 아니면 빠졌나요? 어떻습니까? 학교 입력하도록 하는 칸은 없고요. 아, 그래요. 네, 학점은 3.0 이상인지 아닌지만 봅니다. 아, 그래서 적지만. 네, 적지만 3.0이 넘는다, 안 넘는다. 안 넘으면요? 3.0 연초했을 때는 3.0이 네. 최소한의 성실도를 좀 본 속도 항목이었고요. 네. 16년도에 이제 진행되는 평가 항목에 있어서는 그거 자체도 없습니다. 아, 15년도에는 있었지만 네. 16년도에는 아예 그것조차 없습니다. 3.0 기준조차 없어졌군요. 네, 없어졌습니다. 영어는요? 외국어? 외국어 아예 입력하는 칸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뭐가 있어요? 칸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네, 없고요. 실제 그 전공에 필요로 하는 자격증 하나만 있느냐 없느냐만 봅니다. 아, 전공과 관련된 네, 자격증. 네,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 그렇군요.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온스펙을 지향하는 게 맞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학점이 3.0 기준이 일단 15년도엔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지원자들 평균 학점이 어느 정도였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전에 평균 학점이 4.0대였는데요. 네. 뽑았을 때 학점이 3.5 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NCS 채용을 도입하고 나서는 3.5 5 이하로. 이하로 떨어졌고 네. 그 전에는 합격자들 평균이 4.0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4.5 만점이에요? 네. 야, 와, 그렇구나. 오늘 감탄사를 제가 유난히 좀 많이 하게 됩니다. 네. 네. 진심이 막 묻어나는데, 자, 신입의 스펙을 전혀 보지 않는다. 그리고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는 더더욱 보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NCS 채용으로 채용이 된 이 두 분, 합격자 두 분은 어떤 분들일지, 저희가 먼저 신상을 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동우 사원 어떤 분일지 한번 볼까요? 인하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졸업하셨고요. 학점은 3.56. 이 부분 깜짝 놀랐어요. 토익이 없어요? 네, 토익 없습니다. 토익 점수가 아예 없으세요? 네.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세요? 한 번은 봤었는데 네. 발 사이즈보다 좀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발 그거는 사이즈. 이제 그 저희 학교 중에 학교에서 이제 수강 영어 과목 하나를 수강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토익 점수를 무조건 내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냥 가서 보기만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오픽은 있어요? 네, 네. 오픽도 있긴 한데 네. 지금 IM1이어가지고 사기업 기준에서는 그냥 그 커트라인 수준이고 공기업에서는 엄청 낮은 수준이죠. 그렇군요. 자격증은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네. 하나 있고요. 전공이 어떻게 되시죠? 컴퓨터공학과 네. 졸업이라고 나와 있었죠. 맞아요. 그러면은 정보처리 기사면은 전공하고 굉장히 연관된 자격증이네요. 네, 연관된 자격증이긴 한데 네. 뭐 컴퓨터 공학과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뭐 딸 수 있는 자격증이고요. 뭐 그렇게 따기 어려운 자격증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중요한 경력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인천 항만공사 인턴을 네. 하셨네요. 이 부분이 사실 왜 강동우 사원이 스펙추얼 거의 성공신화인지 사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성공신화구나 하다가 이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네. 인천 항만공사 인턴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저희 학교 이제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네. 인천 항만공사랑 되게 밀접하게 산학 협력으로 돼 있어가지고 네. 저희랑 이제 그 직업 체험형 인턴 같은 걸 이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용형 인턴은 아니고 체험형 인턴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받게 돼서 네. 저는 이제 학과 사무실에 신청을 하고 제가 됐다는 연락을 받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인천 항만공사와의 첫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몇 학년 때예요? 저 대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3학년 때. 네. 그러니까 채용 연계형 바로 인턴을 하다가 정규직 사원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네. 그냥 체험, 경험으로 네. 하는 거였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인천항만공사 체험형 인턴을 하다가
NCS 채용으로 이렇게 정규직 사원이 되셨는데 이 부분은 차장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을 강동우 사원 뽑으실 때 좀 높게 보셨나요?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영향이 있죠. 네. 있고 실제 그 인턴 경험을 한 거하고 인턴 경험을 하지 않은 거하고는 또 사실 조직의 이해도라든가 의사소통 능력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인천항공사하고 인턴 생활을 하면서 네. 업무의 이해도라든가 의사소통 능력이 많이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합격하는데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강동우 사원의 지금 신상 명세라고 해서 저희가 좀 몇 가지를 공개를 해드렸는데 이 부분 중에서 실제 NCS 채용 지원서에 적으셨던 부분은 학교도 안 적는다고 했으니까 학교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학점. 2016년에 물론 없어졌지만 입사하실 땐 적으셨죠. 네, 3.56점 그 부분하고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그다음에 인턴 요 세 가지인데 이 부분 중에서 가장 좀 유력했다, 유효했다 이런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인턴 경험을 한 게 가장 저에게 큰 무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필을 좀 많이 하셨어요? 면접 같은 데에서 이렇게 뭐 먼저 이제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인턴 경험을 하면서 어떤 거를 배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네. 저는 이제 뭐 사회생활이 첫 걸음이었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는 그런 법을 배웠다고 저는 그냥 답변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회생활하는 법. 네. 어떤 경험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사회생활 하는 법은 일단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여기에 다시 지원을 하게 된 것도 네.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시 이 사람들이랑 계속 근무하고 싶기 때문에 지원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강동우 사원의 간단한 신상 명세를 한번 저희가 봤고요. 이번에는 옆에 하지혜 사원. 소위 베테랑 신입사원으로 차장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하셨고요. 복수 전공은 경영학과 같이 하셨고 학점은 3.3, 토익이 970점. 와. 오픽이 있으신데 AL, 교환학생 경력 있고 인턴도 하셨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소위 스펙이 할 건 다 하셨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사실은 그렇지만 학교도 안 적고 그렇죠? 학교, 학과 뭐 이런 거 안 적고 학점은 3.3 비교적 그렇게 높은 점수는 또 아닌 것 같아요. 학점은. 그리고 영어 성적이 좀 높은 것 같은데 교환학생과 인턴 하셨고요. 지혜 씨도 인턴 경력이 있네요. 어디서 하셨어요? 저는 주로 외국계 회사에서 인턴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JT 인터내셔널이라는 이런 외국계 담배 회사에서 인턴을 했었고요. 또 외국계 패션 이제 무역 회사에서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차장님, 하지혜 사원, 하지혜 신입사원의 이 정도의 소위 스펙이라고 하면 굉장히 훌륭한 거 아닌가요? 네, 훌륭합니다. 네. 근데 좀 스펙 초월 채용에는 네. 이게 초월된 게 아니라 그냥 좋은 사람을 뽑았구나. 전 이런 느낌이 드는데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스펙 초월이 아니었다고 하면 네. 사실 나쁜 스펙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공기업 문턱을 넘기에는 사실은 좀 어려운 그래요. 이 구조를 갖고 정도도?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요? 학점? 일단 최근에 네. 공기업의 토익 점수가 보통 950점대입니다. 어. 950점이 보통 넘게 돼 있고요. 네. 학점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4.0입니다. 평균. 그러니까 3.3이라고 하면 서류 전형에서 서류 전형 통과가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또 하지혜 사원 같은 경우는 한국사 공기업을 입사하는 데 필요로 하는 네. 한국사 자격증도 없는 상태고요. 아. 그래서 서류 가점에서 받을 만한 요건들이 사실은 없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군요. 차장님 그렇게 안 뵀는데 네. 참 잔인하십니다. 아니 따뜻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유 또 이런 부분은 가차없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하지혜 신입사원의 소위 스펙이라고 하는 부분이 와 이렇게나 열심히 하셨구나 싶었는데 또 기존의 NCS 채용이 아닐 때 그 네. 이전에 기준으로 보자면 이 정도도 사실 부족한 거군요. 그렇죠. 와 평균 그러니까 NCS 채용이 아닐 경우에는 평균 공기업의 학점이 4.0이고요.
970점 따셨는데 토익이 950은 뭐 기본으로 다들 넘고 와 정말 대단합니다. 한국사 자격증도 다들 있는데 없으시고 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두 분의 스펙, 소위 스펙이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 먼저 강동우 씨한테 물을게요. 네. 지혜 씨 스펙이 방금 또 공개가 됐는데 네. 지혜 씨하고 이렇게 두 분 비교만 해도 솔직히 말하면 네. 좀 그렇죠? 그렇죠? 네. 스펙이 좀 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스펙이 다는 아니죠. 맞아요. 그러니까 강동우 심사원이 또 붙을 수 있었는데 네. 사실 스펙 채용, 스펙 초월 채용이 아니라 NCS 채용이 아니었다면 내가 네. 이 정도 경쟁자들하고 경쟁이 안 됐겠다, 떨어질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네, 해봤는데요. 네. 이제 뭐 저희 그 취업한 선후배들이나 저희 그 항만공사에 있는 직원분들 보면은 스펙을 보면 정말 이제 후덜덜할 정도로 높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만약에 NCS 채용이 아니었다면 당연히 여기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지혜 씨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스펙이 저는 사실 아까 이제 신상이라고 해서 저희가 공개를 해드렸을 때 와, 굉장히 좋다라고 했지만 차장님 의견을 좀 달랐거든요. 지혜 씨는 처음에 입사 지원 막 열심히 하실 때 아, 내가 이 정도 스펙이면 사실 NCS 아니어도 충분히 스펙으로도 갈 수 있다 이런 자신감 혹시 있지 않으셨어요? 사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네. 나쁜 스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제가 그런 한국사라든지 그런 일반적으로 공기업에서 당락을 좌우하는 그런 학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사실은 지원을 하면서도 탈스펙 전형이다라는 전형에 지원을 하면서도 사실은 아 내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면서 지원을 사실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주변에 취업 준비를 같이 하는 뭐 동료, 네. 친구, 경쟁자, 선후배들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스펙이란 부분을 비교를 해봤을 때 어느 정도였어요? 근데 사실은 요즘은 취업이 다들 어렵다 보니까 네. 사실은 또 저만큼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스펙이 높아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950점 이상은 특히 뭐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고 많이 좀 인플레이션이 있는 편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하지혜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전공이 영어, 네. 영문학 네, 하고 맞습니다. 경영학을 복수 전공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동우 씨의 경우에는 이과지만 네. 그래도 이공계지만 인문계잖아요. 네. 그렇죠. 요즘 인문계 취업난 장난 아닌데 정말 힘든데 몇 번이나 지원을 하신 거예요? 지원서를 쓰신 거예요? 밝히기 좀 부끄럽긴 한데요. 네. 제가 지원서를 한 200개 정도 쓴 것 같습니다. 200번. 네, 서류를 200번 정도 넣었고 네. 이제 최종 면접까지 간 게 한 8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실 때 좀 중점을 두셨던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한국사 뭐 자격증이 없었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 준비하면 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어떤 부분에 좀 포인트를 맞추신 거예요? 저는 실무 경험이 제일 저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좀 많이 개발을 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인턴 경험을 또 여러 가지 회사에서 해보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제가 마케팅이라는 분야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이제 네. 한 부서 마케팅이라는 분야에서 이제 다양한 회사를 경험을 해보는 거를 좀 중점으로 뒀고요. 또 그런 관련된 어떤 클래스들을 들으면서 네. 이제 그쪽으로 특화를 많이 시키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런 한국사나 이렇게 자격증을 좀 모으기보다는 그냥 실무 경험 위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렇군요. 두 분이 아주 그 취업 준비 과정에서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는데 이번에는 차장님의 솔직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 두 분 참 개성도 뚜렷하고 이 과정에서의 차이점도 개성들이 뚜렷하게 보여요. 어떤 네. 과정이 있으셨는지. 차장님, NCS 채용이 도입이 안 됐다면 사실 그 전에 전형으로 이 두 분 합격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진짜 솔직히. 아까 전에 냉정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괜찮습니다. 네, 냉정하게. 냉정하기 어렵습니다. 아, 많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요? 네. 왜요? 일단 과거에 이제 그 학점이 4.0이고 또 토익이 어느 정도 레벨이 한 950점대, 평균 900을 이상, 일단 네. 무조건 넘어야 되고, 그다음에 당연히 기본적인 자격증이 직무 관련 자격증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자격증도 상당히 많이 따야 되고, 네. 결국 그런 것들이
점수화가 돼서 서류를 통과하게 하는 것이 이제 방식이었습니다. 네. 되게 안타까운 방식인데 그런 방식으로 했을 때 결국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서류의 조건들이 통과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이냐라고 봤을 때는 사실은 어렵죠. 아, 그렇군요. 사실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나서 우리가 신입사원을 잘 뽑았다, 네. 못 뽑았다. 사실 이런 내부적인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특히나 그런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얘기들이 들리면 신경이 많이 쓰이실 것 같은데 내부 반응이 어떻습니까? 실제 그 채용을 하고 나서 네. 팀원들한테 그래 사람 잘 뽑았다라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별로야, 엉망이야 그러면 사실 얘기도 못하고 맞아요. 되게 괴롭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이제 이번 채용은 다들 매우 만족해요. 아까 전에 하지혜 씨 같은 경우는 네. 베테랑 신입사원이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그 뜻이 일을 잘한다는 뜻인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스펙은 없지만 네. 사실 스펙하고 일하를 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근데 하지혜 씨 같은 경우는 종전에 그 외국계 글로벌 기업에서 마케팅 활동이라든가 또는 무역 업무를 하면서 그런 업무적 능력들이 충분히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베테랑인 거죠, 사실은요. 네. 그러니까 그런 스펙이 아닌 그런 능력으로 봤을 때는 베테랑인 겁니다. 그런 베테랑 신입사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직원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매우 만족하고 네. 또 강동우 씨 같은 경우에도 제 채용할 때 면접사항 중에 제일 중요한 건데 사실은 이 사람이 풍기는 이제 그 밝은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일단은 강동호 씨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직무적인 부분 기본도 갖춰져 있고 또 팀원들을 배려할 줄 알고 또 팀 분위기, 조직 분위기를 밝게 변화시키기 때문에 네. 되게 직원들이 좋아하죠. 아, 그렇군요. 두 분 오늘 잘 나오신 것 같아요. 회사 내부에 있을 때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어깨가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두 분 오늘 잘 나오신 것 같은데. 자, 이제 저희 가족이죠. 이 두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차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진짜 NCS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사실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왜냐하면 이 두 분이 NCS 채용이 아니었다면 합격이 사실상 힘들었을 것이다. 이 인사를 담당하시는 지금 차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런 인재를 놓칠 뻔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기존의 스펙 위주로 채용하는 이 제도에 좀 문제가 많았다는 얘기 아닌가요? 네, 사실 초반에 말씀하셨지만 네. 어떤 신입사원 선발 기준 자체가 굉장히 좀 없었어요. 뭐 했죠, 차장님.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을 뽑냐면 어떤 직무의 어떤 수행 능력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똑똑한 사람, 그러니까 뭐 좋은 학교 나오고 학점 좋은 사람들 위주로 선발이 됐던 거죠. 네. 그러니까 뭐 NCS 채용 자체는 이제 뭐 말씀드리면 직무 중심으로 뽑고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완화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요. NCS가 물론 아직까지 뭐 말이 이런저런 말들이 많긴 하지만 사실 기회가 이런 분들한테 진정으로 주어진다는 거에 있어서는 참 긍정적입니다. 연구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저희가 이제 보통 그 채용 제도 혹은 시스템이라고 할 때 네. 그곳에 이제 성패를 이제 팔로업 연구라고 하는데 그걸 할 때 이제 많이 보는 것이 평가의 준거 혹은 기준이 이제 미래의 성과에 대한 예측력 측면에서 어느 정도가 있었느냐 이런 연구들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기존에 관행적으로 많이 봤던 이제 스펙들 그런 스펙들이 사실 팔로업 연구를 해보면 미래 성과에 대한 예측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라는 거죠. 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그 무분별한 스펙을 보는 것들, 소위 말하는 오버스펙에 관한 부분, 이 부분. 그러니까 이런 이제 관행적인 측면들이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차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기존의 관행적인 스펙과는 별개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증명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준비 기간에 뭘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세요? 준비 기간에는 사실은 이제 그 준비 기간을 어느 정도 두느냐의 차이가 될 텐데요. NCS 채용제도 하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경험이고 하나는 직무거든요. 근데 경험적인 측면에서 사실은 단기간에 그 경험을 확보하기는 매우 어려워요. 네. 예, 그래서 기간이 일단 상당히 장기간의 어떤 준비 기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NCS 측면에서의 다양한 이제 경험들을 해 보시는 걸 권장을 하겠고요. 네. 그리고 좀 기간이 짧다, 이제 급하다라고 한다면 직무 관련된 내용들이 NCS 관련된 홈페이지에 많이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많이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은요?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까요? 저는 뭐 능력 중심 채용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수행 준거입니다. 네. 이 수행 준거는 뭐 뭐뭘 할 수 있는가 이런 의미고요. 그 수행 준거를 구성하는 게 이제 우리 자주 얘기했던 지기태, 지식, 기술, 태도인데 네. 본인이 어떤 하고자 하는 일, 물론 이제 잘하는 일이 중심이 돼야 되고 하고 싶은 일이라면 더 좋은 거지만 일단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떠한 능력이 필요하고 어떠한 수행 준거를 가져야 되는지 그래서 그거에 따른 어떤 지식, 기술, 태도가 어떤 게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뭐 차분히 정리하고 그거와 관련된 어떤 취업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새해를 맞아서 NCS 기반으로 취업에 성공을 하신 두 새내기 직장인과 그리고 직접 NCS 채용을 담당하고 계신 인사팀의 차장님과 저희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NCS에 대한 궁금증 캐도 사실 끝이 없는데요. 잠시 뒤에 더 자세한 내용 함께 하시죠.